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 진행의 김성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 국채금리 하락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데다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또 홍콩 시위 격화되는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1% 넘게 급락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개장한 지 30여 분 정도 경과됐는데요. 오늘은 미 상무부가 중국산 일부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연기하기로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와 S&P 500이 1%대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2% 넘는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시황 분석과 선물 투자 전략들 가득 챙겨놓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수는 지금은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많이 생기실 텐데요. 이쪽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답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도 양세동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양세동 마스터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세동 마스터입니다. 지금 일단은 좀 속보적인 부분을 조금 일단은 구두상 언급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추가 관세에 대한 일부 수입 품목을 12월 15일로 연기했다는 내용 자체가 갑작스럽게 나왔습니다. 네. 미 증시가 갑작스럽게 상승 랠리를 펼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일단은 이 시황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이제 히토루 관련 얘기도 드리지만은 이제 채권 시장 스프레드 관련해 한 차례 더 언급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부분 오늘 헤드라인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면서 지금 자막에 뜨죠. 네. 12월 15일 연기했다는 부분. 원래 이제 관세에 대해 추가 관세를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더 미뤄진 부분으로 된 거예요. 상황 자체가. 미증시에 대한 상승 랠리가 갑작스럽게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연기에 대한 부분으로 팬더멘탈적인 시황을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따 이제 차트 보실 때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채권 시장 관련해 갖고 스프레드 자세하게 이 부분 언급드릴 예정입니다. 1시간 동안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내용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양세동 마스터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본장은 계속해서 플러스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미니 S&P 500부터 확인합니다. 1.59% 오름세입니다. 2,92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2.28% 오름세입니다. 7,739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2.44% 오름세입니다. 56달러 27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69% 하락세입니다. 1,5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33% 하락세입니다. 1.1214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선물 시장 시세 먼저 확인해 드렸고요.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함께 확인하시죠. 미국이 멸종위기종 보호법을 개정해 환경개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무기화 카드를 꺼낸 데 대해 미국 내 히토류를 채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멸종위기종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멸종위기종 지정 시 과학적 근거와 경제적 영향까지 고려하게 함으로써 야생동물 서식지 개발이 쉬워지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개발 규제를 완화하며 히토류 채굴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CNBC는 투자자들이 미국 채권 2년물과 10년물의 국채금리 역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10년물 국채금리는 최저 1.64%까지 하락하고 2년물 국채금리는 1.58%를 기록해 둘의 스프레드가 6bp를 밑도는 수준까지 좁혀졌습니다. 경기 침체 신호인 장단기 금리 역전에 시장이 주목하는 가운데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약하다면 추가 금리 인하 기대로 스프레드는 다시 확대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연준이 경기 하방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의 실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은행들이 준비해야 할 완충 자본 규모를 통제해 유동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자산 규모가 2,500억 달러 이상인 대형 은행들이 대상입니다. 현재 연준 정책위원들이 이를 논의 중이라고 전해진 가운데 은행들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에 대해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한국이 일본을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것이 한일 무역 이슈의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진단했습니다. 상품 수출입이 한국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한일 무역 이슈의 영향은 일본보다는 한국에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이어질 것이라며 성장을 떠받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재정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헤드라인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양세동 마스터와 함께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이에 미국이 멸종위기종 보호법을 개정해서 환경개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히토류를 채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풀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동안 미국이 사용하는 히토류 중에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었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히토류를 채굴을 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겠다라는 의도일까요? 네, 일단은 이제 미중 무역에서 다시 한 번 더 미국이 유리한 포지션을 취한다는 내용이겠죠. 네. 어떻게 보면은 중국 쪽에서 가장 쓸 수 있는 카드 자체를 완전히 상쇄시키는 이런 내용 자체인데, 중국에서 이제 미중 무역에서 강한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히토류에 대한 카드 자체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왔던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미국 쪽 입장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본다면 너네 이거 무기 안 돼. 우리 내에서도 조치할 수 있어. 이거에 대한 강한 어필입니다. 히토류 카드 자체가 사실 이제 시장의 반영 여부는 저는 크다고 보질 않아요. 네. 이미 나왔던 카드고 또다시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미국의 입장을 더 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기에 따라 미중 무역이 풀릴 거야. 우리가 결정권이 있다. 이거에 대한 강한 어필, 그 이상에 대한 이하에 대한 측정 자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1번 헤드라인 짧게 결론만 좀 내어드릴게요. 네. 최근 어떻게 보면은 중국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히토류 카드를 꺼냈지만은 이거 자체는 시장에 지금 현재는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미국의 입장 자체 나온다고 한들 어떻게 보면은 미중 무역 관계에 대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이런 결정을 좀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1번 전해드렸던 헤드라인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을 가져가는 카드 중 하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미 국채 2년물과 10년물 간의 금리 역전 가능성에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1.64%, 그리고 2년물 국채 금리가 1.58%로 스프레드가 6bp 아래로 좁혀졌는데요. 자, 역전 가능성에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일단은 역전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제 팩트만 좀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이게 오늘 헤드라인에서 사실 굉장히 가장 중요한 뉴스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네. 여러분들. 차트 일단은 같이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자, 네. 인터넷이 조금 느린 관계로 잠시만요, 여러분들. 네, 지금 같이 한번 창 보고서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이거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예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일전에 그런 외신 뉴스가 하나 있었죠. 10년물, 3개월물 채권 네. 스프레드에 대한 역전 얘기 자체를 꺼냈었는데 제가 그때 강하게 얘기했던 부분은 10년물, 3개월에 대한 부분 자체는 10년물에 대한 어떤 빅쇼트에 대한 주기 자체가 되질 않는다고 판단을 내드렸어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10년물, 3개월물 채권 스프레드가 역전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에 대한 갱신 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우리가 보는 이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를 보는 이유는 거시적인 경제를 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이제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10년에 한 번 오는 위기설에 대한 내용 자체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준 자체가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가 기준이 된다고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런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에 대한 역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장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네네. 차트를 자세하게 이제 한번 볼 텐데 자막을 한번 지우도록 할게요. 예.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역전 자체가 이미 90년도 이전 한 번, 2000년도 한 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리먼 브라더스 때 그때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경향 자체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게 옳아요. 역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역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원래 당초 이제 2포인트, 2.3포인트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맴돌던 상황 자체가 고가에서 제로 영역에 다 왔어요. 역전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 자체를 제가 확실하게 언급을 드릴게요. 역전이 되기 직전까지도 고가에 대한 갱신 자체가 항상 이루어졌습니다. 미 증시 자체가. 그리고 제가 강조 드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빅쇼트에 대한 타이밍 자체를 굉장히 우려할 거예요. 채권에 대한 역전 자체가 두 차례에 대한 반복 자체가 항상적으로 필두로 일어났어요. 이거는 제가 강연회 때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럼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체는 뭐냐면은 아직은 고가가 안 나왔다는 부분이에요. 아직은. 단순하게 이 지표만 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가운데 회색 바가 보이실 거예요. 네. 이때가 빅쇼트 시기예요. 그러면은 채권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더라도 고가에 대한 갱신 자체가 항상 필수적으로 일어났던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역전 자체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주목하는데 이거는 굉장한 거시적 분석입니다. 여러분 10년에 대한 거시적 분석이에요. 기본 베이스를 이렇게 깔아야 돼요. 10년에 대한 분석으로. 그럼 이 지표를 보는 이유 자체는 미 증시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하강 자체가 펼쳐질 수 있는 시기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럼 최소한 두 차례에 대한 왕복 패턴 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논리 자체를 먼저 근거 자체를 언급드리고 싶어요. 지난 30년간 1980년도 이후에 이루어졌던 세 차례에 대한 형태 자체가 반복적으로 그렇게 일어났다는 부분은 제가 계속 언급드렸습니다. 자세한 수치값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쨌든 간에 이제 FRED 사이트 가시면은 정확한 데이터 값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집에서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시길 권유드리겠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시황 대비해갖고 어쨌든 내년 재선 자체가 있는데 네네. 이 기간에 대한 부분 자체가 길게는 1년 이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빅쇼트에 대한 기간 모멘텀 자체가 채권이 역전됐다고 해갖고 바로적으로 빅쇼트라든가 어떻게 보면 증시에 대한 엄청난 급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근거가 있어요. 최소한 1년 이상에 대한 시간 자체가 흐른 뒤에 갑작스럽게 다시 한번 재역전이 일어났을 때 그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 이 부분을 먼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채권 스프레드가 오늘 6bp까지 밑도는 수준으로 좁혀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근거 하에 내비친다면은 아직 역전되더라도 고가에 대한 갱신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과거의 사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뉴스긴 해요. 네.
역전이 된다면은 대서특필 하겠죠. 외신에서. 네.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대서특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자체는 여러분들 증시에 대한 그 파강이라든가 이런 초점 자체가 당분간 나오지 않는다는 데 포커스를 일단 맞춰야 돼요. 네. 1년 이상에 대한 유예 기간이 놓여진다는 부분이에요. 상황적으로. 자, 다시 한번 이제 외신을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최저 1.64%까지 하락했고 2년물 국채 금리는 1.58%를 기록해 둘의 스프레드가 6bp까지 밑돈 수준으로 좁혀졌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말하는 후반부 내용을 좀 주목해야 돼요. 경기 침체 신호라고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게 경기 침체 신호가 맞나요? 이렇게 언급하면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패턴 구성상 경기 침체 신호라고 저는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경기 침체 신호라고 해가지고 항상 역전이 됐을 때 그때부터 나오냐? 아니라는 거예요. 역전이 되더라도 고가의 갱신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30년간 주기에 대한 패턴 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재선이라는 어떻게 보면 대선이라는 가장 중요한 대목 자체가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증시에 대한 그 파강이라든가 이런 모멘텀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어떻게 보면 영화 같은 적인 부분.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영화가 하나 나왔었는데 공매도적인 부분을 취하기 위해서는요. 네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힘든 과정을 항상 겪어야 돼요. 정확한 타이밍을 완전하게 측정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해외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영화적인 부분에서도 공매도를 해갖고 굉장한 수익을 취한 사람들은 보통 1년 이상을 버틴 사람들이에요. 자기에 대한 어떤 투자금이 마이너스 30%, 50% 육박하더라도 네. 이거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일단은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공매도에 대한 강한 제스처를 취하기 위해서는 저는 적어도 1년 이상은 기다려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한국 시장은 뭐 다르겠죠, 지금 상황 자체가. 한국은 또 미국 금리에 대한 어떤 채권이 아니라 금리 스프레드를 좀 따지는 입장이기도 하고 네. 지금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미 증시 자체가 지금 미중 무역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긴 하지만은 미중 무역 터진 지에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1년 반이라는 시간 자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 갱신했잖아요. 그럼 미중 무역 자체는 단순히 랠리에 대한 판단 여부를 측정하는 거고 정확하게 10년에 대한 장기성으로 판단했을 때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 이 정도는 측정을 해두셔야지 오히려 과거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가까운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 굉장히 가까운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헤드라인 좀 결론을 내려드리도록 할게요. 채권 스프레드 자체 6bp를 밑돈 수준까지 맴돌았지만은 여태까지 이제 채권에 대한 역전 현상이 나오더라도 증시에 대한 상승 랠리는 항상 나왔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과거 역사가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전 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증시에 대한 그 파강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 여부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미 국채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차이가 좁혀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 역전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까지를 돌아봤을 때 채권 스프레드가 역전되더라도 증시의 고가는 갱신돼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미 증시가 바로 급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경기 하강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의 실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일정 부분의 자본량을 은행이 보유하도록 하는 건데요. 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 1% 정도의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쌓도록 하는 영국은행의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016년에 이 제도를 도입을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여러분들 일단은 이 헤드라인을 좀 언급하기 전에 네. 여러분 일단 저는 굉장히 솔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3번 헤드라인에 대해서. 자, 완충 자본을 조절해 시중 자금을 조절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FED에서. 네. 그러면 경기가 과열되면은 만일에 대비해서 확대하는 거고 과열됐을 때 그리고 자본금을 늘리는 거겠죠. 그리고 둔화되면 축소하는 과정 자체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미 연준은 경기 하강의 대비 이 부분은 완충 자본에 대한 확대 자체를 검토하겠다는 거죠. 은행들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맥락을 짚어드릴게요. 추가적 양적 완화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금리 인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벗어난 새로운 추가적인 양적 완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 2016년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달러 인덱스의 굉장히 중요한 시황입니다. 달러 값이 오늘부터 이제 강세장으로 다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유로에 대한 매도 위치 값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고려되는 시기인데 일단 좀 이따 달러 인덱스 관련해 갖고 한 차례 어떻게 보면 지지값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거 자체는요. 이게 왜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황이 되냐 이 부분인데 2016년도에 승인하고 한 번도 실행한 적이 없는 양적 완화의 시스템이에요. 네네. 연준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나오는 내용 자체가 올해 두 차례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일단은 얘기가 가장 필두가 돼요. 근데 금리 인하 시황은요 이미 굉장히 저는 약하다고 보고 있어요. 9월 금리 인하 자체가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은 시기입니다. 지금 8월 초긴 하지만 중순이긴 하지만은 초중순이긴 하지만은 9월 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번 달 FED에서 어떤 재료를 던지겠죠. 근데 문제 자체는요. 올해 이번 달 FED 회의에서요. 이 내용에 대한 언급 자체가 이루어지시 어떻게 보면은 달러에 대한 부분이 변동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네네. 자, 금리 인하에 대한 시황 말고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실행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달러에 대한 약세장이 드러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시황 자체에 대해서 적용하기는 굉장히 힘들 걸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미 연준에서 지금은 오늘 나온 내용 자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언급한 거예요. 정확하게 언급드리자면. 그러면은 이번 달 FED에서 만약에 이제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실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양적 완화에서 달러 약세장에 대한 부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검토를 해놔야 됩니다. 시장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놔야 되는 상황 자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판단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과거 사례가 없기 때문이에요. 과거 사례가.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이라는 실행에 이르렀을 때 다수의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에 대한 굉장히 의아감이 지금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행태 자체를 모멘텀으로 통화 정책에 대한 반영 여부를 측정하고 어떤 차트적인 대응을 이루어야 되는데 FED에서 만약에 양적 완화, 추가적 양적 완화에 대한 진행을 할 시 매도에 대한 대응 자체에 대한 구간 자체가 확보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일단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판단적으로 일단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는 과정은 FED 때 예상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이번 달 있을 FOMC 회의 때 예상 자체 안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 대응 완충 자본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달러에 대한 엄청난 약세장이 터질 시 그때 한번 저항값을 한번 보는 게 오히려 낫겠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3번 헤드라인 자체는요, 금리 인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벗어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도입니다. 실행 자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거에 대한 시장에 대한 반영 여부를 정확하게 지금 상황에서는 측정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만약 실행에 옮겨지고 달러에 대한 초약세장이 터질 시, 그때 저항의 값에 대비해 갖고 약세를 그 다음날, 다다음날 매도 값을 지는 게 오히려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FOMC 회의까지는 아직 시간이 굉장히 남았지만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 여부를 내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실행이라는 거는 양적 완화인지 긴축인지에 대한 여부 자체는 측정하고 계셔야겠죠. 네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양적 완화입니다. 추가 양적 완화예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연준이 금리 인하 이외에 새로운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 이게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는 제도라서 당장의 실행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FOMC 회의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게 된다면 달러의 변동성이 생길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때는 달러 약세장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우리 정부가 어제 일본을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를 했죠. 제외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가 한일 무역 이슈의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한국 경제에서 상품 수출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한국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수출 규제 자체가 굉장히 집중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단기성 자체로 이제 향후 한 1년 대비해 갖고는 굉장히 힘들겠죠. 네.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 어떻게 보면 수출 규제 관련해 갖고 장점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일본을 벗어난 이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 대한 자체 경쟁력을 삼을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자체는 증시에는 안 좋아요. 여러분들. 증시에는 안 좋습니다. 증시에는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단기성 관련해 갖고 이거를 자체 개발한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는 없겠죠. 네. 상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후반부에서 나오는 적극적인 재정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 네. 이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추가적인 명분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시기에 어떻게 보면 한국,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 자체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을 실어줄 수 있는 상황 자체로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리고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원만한 합의 자체가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힘든 시기고 증시에는 앞으로 지속적인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 이 부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한국의 일본의 백색 국가 명단 제외와 관련해서 사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 증시에는 분명히 악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늘의 금리 인하에 대한 추가적인 명분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세동 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선물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본장은 계속해서 상승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2.12% 상승입니다. 2,94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2.8% 오름세입니다. 7,77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3.71% 상승입니다. 57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입니다. 0.66% 하락세입니다. 1,50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39% 하락세입니다. 1.1206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양세동 마스터와 함께 짚어볼 오늘의 이슈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미 국채 금리 하락에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속에 원유 수요 증가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홍콩 시위 격화되고 아르헨티나 악재까지 글로벌 악재 겹치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스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1.6%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미 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 격차가 3bp까지 좁아지기도 했는데요. 지난주 초반 급락 이후에 1.7%대까지 올라왔던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다시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지 양세동 마스터의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오늘 나스닥은 매수 의견 주셨네요. 어떤 전략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앵커님이 설명하신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전에 헤드라인 내용이었죠. 네. 이거 자체는 지금 상황에선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네네. 이렇게 먼저 첫 번째로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채권 스프레드에 대한 역전 자체는 이루어지더라도 고가 갱신 자체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일단은 필두로 나가는 부분인데, 오늘 이제 방송 시작과 동시에 이제 속보적인 부분,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부 추가 관세 품목 자체를 12월 15일로 연기했다는 부분입니다. 네. 이건 여러분들 긴급 속보예요. 휴대폰도 포함되어 있네요.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원래 관세 자체를 올리기로 돼 있었는데 다수의 투자자들이 어떻게 알고 있겠어요? 연기를 했다? 그럼 미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겠죠. 네. 미뤄진 거니까. 그럼 오늘 당일 자체 갑작스럽게 여러분들 22시에 미 증시가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상방에 대한 슈팅 자체가 나가서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 자체는 데일리성을 떠나가고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인 상승 랠리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입니다. 지지에 대한 어떤 저항값에 대한 연출이라기보다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시사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평가 드리겠고요. 일단 첫 번째 60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일목균형표상 추세적인 부분으로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 그럼 60분봉 단가상은 지금 상황상 어떻게 보면 지지에 대한 명분 자체를 잡기 굉장히 힘든 시기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고요. 갑작스러운 소식이죠. 원래 갑작스러운 내용 자체로 원래 이제 매도에 대한 연출값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속보 자체로 상승에 대한 랠리 뷰가 나올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높은 시기다. 이 시황 자체는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당일 틱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연출값으로 단타적인 어떻게 보면은 차트 자체를 노려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하게 보면은 강세가 펼쳐질 때 스팬 상단 구간에 대한 진입 구간대가 가장 이상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 단가상 매수 위치 값을 보게 된다면은 손절에 대한 부분을 7750 값으로 봐야 됩니다. 추가적인 상승 랠리 포인트로 보셔야 돼요. 갑작스러운 시황이고 시장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불과 여러분들 고수는 지금 하기 1시간 전에 갑작스럽게 발동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스팬 상단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상당히 많이 고가가 올랐는데 네. 어떻게 보시면은 이제 기준선에 대한 지지 저항을 한 차례 받고 고가에 대한 갱신 자체가 이루어진다면 청산하는 구간을 노리셔야 돼요. 지금은 단타적인 접근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1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초급 슈팅이 나왔어요. 지금 상황에서 매도 지어도 되나요? 시황이 어긋나네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포인트 자체를 측정해야 되는데 스팬 상단 구간에서 손절에 대한 이탈 구간이 있기 전까지는 매수에 대한 플레이를 주기적으로 펼쳐야 된다는 근거가 나옵니다. 추세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포지션보다는 데일리성 이제 매매가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접근이 실현 가능성이 높아요. 단기적인 수익 창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나스닥에는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원래 9월 1일로 예정돼 있던 관세 부과 12월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증시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데, 자, 이 부분 지속적인 상승을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량 감축 기대감과 또 미중 무역 분쟁 속에 원유 수요 증가 둔화 우려가 혼재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별다른 뉴스가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크루드 오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크루드 오일은 매도 의견 주셨네요.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요? 자, 일단은 지금 이제 미중무역 관련해갖고 동시다발적인 상승 랠리 포인트가 터졌죠. 이제 미중무역 관련해갖고 유가 자체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측정을 했는데, 네. 기술적 분석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저항 구간이다, 완전한. 지금 상황에서는 57에 대한 제가 저항 구간을 굉장히 측정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하는 시기였는데, 네. 지금 당일 고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일 어떻게 보면 고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은 57.10에서 20 사이에 대한 고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57.10에서 20 단가 사이 자체가. 그러면은 고가에 대한 60분봉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항 추세대를 오늘 맞았기 때문에 고가가 이미 한 차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측정을 하겠고, 개인적으로 57.30에 대한 이탈 자체가 이루어지시는 추가적으로 매도에 대한 포인트는 쥐기 힘들다고 측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 추세 지지 상황상 여러분들이 이제 매도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실현되는 거는 56.50에 대한 이탈 값이 이루어지는 스팬 하단 구간 때부터 가능성이 있어요. 고가에 대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일단 측정을 내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10, 20 사이에 한 차례 머물고 이 기준 지지대 자체가
이탈이 되는 헤드앤숄더가 적용이 됐다면은 그때부터 매도에 대한 부분을 고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당일 고가가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황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갑작스런 이제 연기 부분 자체가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네. 고가에 대한 지지대 이탈 관점 자체는 다소 무리다라고 측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57.1020에 대한 부분 고가 가능성이 굉장히 놓인다. 이 부분 측정하시고 틱 차트상 스팬 이탈 부분 때부터 지지대 이탈 부분부터 그때부터 매도에 대한 접근 가능하다. 이 정도 판단 여부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기다리시고 이탈할 때부터 그때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자, 크루드오일과 관련해서는 57.10에서 20 사이에서 오늘 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56.50 이탈 시에 매도 접근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홍콩 시위 사태가 격화되는 가운데 아르헨티나는 포퓰리즘 우려에 금융시장이 달러 기준으로 48%나 하락하면서 패닉에 빠졌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지금 글로벌 악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 높아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골드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지 오늘 골드 대응 전략 챙겨봅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오늘 골드는 관망 주셨네요.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일단은 오늘 골드 값이 조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네. 네, 근데 추가적인 조정 관점이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관점이고 단순 이제 지지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탈 관점이 이루어진 시기 자체가 이제 1535라인인데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200틱 가까이 오늘 당일성으로 떨어졌어요. 갑자기 급작스럽게. 급슈팅 자체가 굉장히 나온 상황인데 이거 자체가 나온 이유는 굉장히 단순한 부분이 있겠죠. 뭐냐면은 미중 무역에 대한 추가 관세 연기 부분이 골드에 작용했다는 사례 자체가 있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추세에 대한 부분을 염두를 한다면은 저는 매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가깝겠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지만은 이미 단가가 너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네. 미 증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분쟁보다 어떻게 보면 연기에 대한 부분 자체는 아까 얘기 드렸던 추가 관세에 대한 연기에 대한 부분으로 골드에 대한 조정을 더 볼 수 있겠다 이 여부 자체 측정드리나 이제 어떤 기준을 설정하지 못하는 값에 이르렀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틱에 대한 위치값 자체도 굉장히 불분명하고 어떤 저항이라든가 지지에 대한 관점을 이어가기에는 단가 자체가 이미 많이 낮춰진 상황에다가 차트로도 분석 자체가 굉장히 힘든 여건에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골드 자체는 관망하시는 게 오히려 좋다. 이런 최종적인 결론을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골드는 관망 의견 주셨는데요. 현재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추가 관세 연기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골드가 추가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단가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관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부분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양세동 마스터와 함께 현재 이슈와 전략 짚어봤습니다. 네, 현재 시각 11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본장은 계속해서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1.8% 상승입니다. 2,93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2.39% 오름세입니다. 7,747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3.3%가량 오름세입니다. 56달러 76센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45% 하락세입니다. 1,50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31% 하락세입니다. 1.1215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 질문 하나 받아볼 텐데요. 유튜브 시청자께서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팍팍님께서 미니 크루드 오일 54.390 매도 보유 중입니다. 의견 듣고 싶다고 질문 주셨는데요. 자, 답을 좀 해드릴까요? 네, 일단은 390이고요. 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일단은 미니 차트로 안 보고 5일 전망으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일단은 미니 기준으로 설명드리지 않고 이 지지에 대한 기준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 크루드 오일 유가 관련해서 제가 일단은 확실하게 좀 짚고 가고 싶은 거는 개인적으로 네. 좀 추천드리는 겁니다. 57.50이 이탈이 이루어진다면 개인적으로 손절 처리 하시는 걸 좀 권유드려요. 57.50.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본절 위치가까지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은 돼요. 오늘 당일 고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일단은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란하고 미국에 대한 시황 자체가 아직 나오지 않은 여건 내에서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에 대한 연기 자체는 상승에 대한 랠리 뷰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 매수가 추가적으로 강세가 나올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오늘 당일 고가에 대한 이탈 부분이라고 좀 언급은 미리 드리도록 할게요. 네. 57.30에서 40 이 위치값. 근데 만약에 이게 이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제스처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황이 굉장히 근접한 부분인데 미국 쪽에서 이란과 화해에 대한 제스처를 취하게 된다면은 유가에 대한 하방 압력 자체가 굉장히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는 본절 이상에 대한 어떤 스팬 이탈 값이 또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때는 개인적으로 좀 보유를 하시는 걸 권유드려요. 근데 손절에 대한 기준을 제가 일단 측정을 해드리자면 57.50 기준으로 미니 기준이 아닙니다. 팍팍님. 네. 57.50에 대한 이탈 기준 관점으로 손절 청산을 하시는 걸 일단 좀 권유를 드리겠고 지금 상황 자체는 이란이랑 미국이랑 좀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상황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연출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지수예요. 뭐 기술적 분석으로만 따진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매수겠죠. 증시 올랐으니까 일목균형표 상으로 본다면. 근데 지금은 기술적 분석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 자체를 좀 더 기다려보는 게 낫다는 제 취지 자체를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란에 대한 제재 자체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선 유가에서 좀 더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드리겠고 네. 이란의 어떤 미국에 대한 제스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57.50에 대한 이탈이 나왔을 시 손절 처리하고요. 그 여건이 안 펼쳐지는데 오늘 고점이 형성되고 조정에 대한 관점이 놓인다. 그러면은 본절 청산을 하셔야 돼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도를 나중에 따로 들어가더라도 미국이 화해한다면 그때 들어가셔도 저는 늦지 않다고 판단 여부를 내려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갑작스럽게 뉴스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자는 사이에 미국이 화해하자. 우리 너네 핵사찰 할게. 우리 앞으로 제재 안 하겠다 나온다면 유가의 하방 압력이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더 계속적으로 보유하셔도 괜찮아요. 그때는 차트 대응으로 가야 돼요. 매도값에 대한 추세적인 부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시황이 덧붙여졌으니까. 근데 지금은 매도에 대한 시황은 아니에요. 네. 기다리는 위치지. 오늘 많이 오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미 증시에 대한 무역 전쟁에 대한 연기 부분이 가미가 됐겠죠. 근데 오늘 고가에 대한 가능성이 일단 시사되니까 57.50 기준 손절 청산 이 부분 고려하시겠고 매매 패턴 구성상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장기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염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본절에 대한 위치값이 오늘 고가 부분 위치가 저항을 받으시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염두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본절 처리하세요. 손절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하게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일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현재 미국과 이란의 화해 제스처가 만약에 나온다면 오일은 강한 하방에
가능성이 좀 있지만 아직은 어떤 변화가 없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 57.50선 이탈한다면 손절 처리하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많은 내용들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양세동 마스터와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